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북한 이렇게 지금 최전선에서 맞붙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에 그 조약 하나를 맺었잖아요. 파병 소식은 쉬쉬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북러 조약 비준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위대한 초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모습을 봤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면 북한 김정은도 여기에 서명을 했다. 북러 조약. 이 무게감이 전쟁 중에는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저런 외교적인 큰 의미가 있는 조약을 하면 입법부 의회에서 조약 비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파병 같은 건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대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의회의 조약 비준의 그 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거꾸로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군대가 먼저 지금 수만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 맺은 조약에 대해서 비준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파병 후 그렇습니다. 조약이네요. 예.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노동신문에 일반 북한 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6월에 예.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때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하면서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마도 그 북한 주민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조약 비준 절차가 끝났다고 공표한 걸 보면 예. 조만간 파병도 아마 공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수순이죠. 먼저 보내놓고 나서 조약 비준했다. 그에 따라서 파병했다. 그래서 파병했다고 알릴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너무 비밀리에 일단 군대를 먼저 보내놓고 북러 간에 지금 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그럼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 저 정한을 배우님 이게 여전히 뭐 노동신문에는 그만큼 우리가 러시아랑 친해졌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면서도 파병 사실을 안 알리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떨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정도의 푸틴 대통령과 이제 그 서명까지 이제 서로 주고받을 정도면 북한 내부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뉴스를 통해서 아마 공개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러시아나 푸틴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향한 이런 칭송하는 노래도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어떤 관계를 이제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선전 또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파병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은 살짝 이렇게 노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푸틴 대통령 칭송하는 노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있었고요. 예. 지금도 그거 군인들도 다 알고 북한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불러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노래예요? 그 뭐 대통령 푸틴 그 대통령 푸틴에 대해서 뭐 만세 뭐 이런 겁니다. 푸틴 대통령 만세 뭐 예. 이런 겁니다. 음을 실어줄 수는 없으세요? 예. 푸틴 대통령 만세 뭐 대략 이런 노래인데. 그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이후에부터 푸틴 영웅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던 노래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푸틴에 대한 그 노래가 푸틴한테 이제 바쳐 드려진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러시아 대통령도 이제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온다 이런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제 자랑이 될 수 있고 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병을 우리가 이렇게 또 파병까지도 하는 그런 군사 강국이라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용으로 이제 또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행자 입장에서 좀 직구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한을 배우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파병 소식이 곧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는 부모들이 너무 두려워한다. 아예 뭐 점을 보러 갈 정도로 혹은 북한 당국이 너무 쉬쉬하고 아예 가족, 파병된 자식, 군인을 둔 가족을 집단 이주시킬 정도로 이 파병 사실을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안 알려주면 민심이 더 동요하진 않을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집에 연락을 할 수가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모든 게 이제 군사 비밀로 보장되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은 자식한테서 소식이 없어도 그리고 파병 나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황당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에 있어도 전화나 편지를 수도 없이 주고받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10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친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조차도 이제 전혀 모르고 10년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 봤더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집도 아예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군복무가 10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도 그 소식에 이제 기겁해가지고 탈북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북한에 정말 많기 때문에 북한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제 파병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밖에 없고요. 이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점이라든가 미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점쟁이 집에 가서 미신도 보고 그 점쟁이한테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군대 좋은데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아마 지금 군에 나가 있는 자식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군에 내보낸 부모님들이 아마 점쟁이 집으로 많이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뭐 북한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사인 내용도 공개하고 북러 밀착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파병 사실도 언제까지는 숨길 수 없을 거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다면 저 이세한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사실 러시아에는 북한군만 파병되고 용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처참한 환경, 부족한 배급, 그래서 네팔군, 브라질군, 인도, 세르비아 이런 국적의 용병들이 있다. 그런데 인종차별적 언사에 불만이 표출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러면 사실은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를 돕기 위해 갔지만 이런 차별을 더하면 더 당했지 인종차별적 그런 그 규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이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같이 훈련한다고 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그 정도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은. 예. 더군다나 저기 나왔듯이 뭐 업무도 당초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원래는 뭐 후방부대나 이런 데서 근무한다고 얘기해놓고선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것은 위력 정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다 희생당하고 그런 거죠. 예. 지금 러시아군이 가장 그 병력이 모자란 게 바로 이 위력 정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력 정찰하는 거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적이 어딘지 발견하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좀 안타깝지만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겁니다. 먼저 두드려 맞겠죠. 예. 그렇다면 저기 우크라이나군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화력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북한군이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한을 배우님 이런 거잖아요. 해외 각국에서 차출된 용병들이 있고 지금 북한이 10,000명 넘게 파병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수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나라 국적의 용병들은 이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북한군들은 그래도 북한 내부보다는 잘 먹고 좋은 뭐 영향을 공급받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저와 비슷하게 이제 군 생활을 하다 온 친구들의 의견에 의하면 또 저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전쟁터에 끌려가면 나는 이제 탈북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그 현장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쳤는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일생 일대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제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라는 인원들도 소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그 의견에는 조금 동의를 했지만 지금 장마당 세대라는 북한 군인들이 오늘날 북한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칠 군인들도 있는가 반면에 저처럼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서 잘 남아서 뭐 탈영을 하든 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처참한 환경, 부족한 배급, 러시아군이 이렇게 인종차별적 말들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뭐 러시아군 일부가 한국말 배우면서 뭐 욕하는 장면도 저희가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고 러시아군들도 또 불만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도 있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공개해드렸던 영상 중에는 저 봐라 북한군이 있는 전장 막사는 저 정도가 좋고 TV도 있고 뭐 식용유도 있고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군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여러 영상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확실한 화합,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물리적 화합은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북한 측이 최근 유엔에 공개 처형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In principle, death penalty is executed behind closed doors at a designated place. However, there may be exceptions. Those are when the criminal committed repeated crimes in the past, causing serious harm to others, and again committed heinous murder without repenting himself. And the victim's family strongly requested that death penalty be executed in public to settle their old scores. 실제로 북한의 공개 처형 영상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연한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체민이 한가정 상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설들이 떠난 개인주의에 물려도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게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당국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저희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공개된 저 공개 처형 영상입니다. 북한이 원칙적으로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한월 배우님, 저희가 공개 처형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한 10,000명 정도 파병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10,000명 중에 누군가가 탈영을 했을 경우 아예 처형조를 붙여서 탈영병들을 저격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내왔기 때문에 공개 처형, 북한이 인정한 그리고 처형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거기에 나간 군인들은 전쟁터,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북한 거의 뭐 김정은의 명령은 곧 법이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동일시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도망을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전시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도 공개 처형, 즉결 처형도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탈영하는 사람들이 만약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살 가능한 거리에서는 아마 그 자리에서도 바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정한월 배우께도 질문을 또 드렸냐면 사실 영화 탈주 본인의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만든 영화에도 보면 본인이 이제 비무장지대 넘어서 탈북을 결심할 때도 북한의 보위부라고 하는 이른바 추격조, 저격조들이 탈영병과 탈북하는 사람들을 이제 엄청나게 몰아세워서 따라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가 실현 가능성이 궁금해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해외 유학생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거일투족을 이제 다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이제 뭐 외출이 있을 때에도 철저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들이 만약에 탈북을 한다, 탈영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들을 아마 감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서도 아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 있을 때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데 해외에 나간 경우에는 그런 감시가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위부에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도 이른바 처형조라 불린 사람들이 북한의 탈영병들까지 즉시 처벌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오히려 더 전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